세상을 보는 시각이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어린 왕자에 길들인다는 개념은 어른이 되면 왜 꼰대가 된다고 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등급으로 나눴을 때 5세의 아이들은 98%가 천재, 성인들은 고작 2%만 천재 수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뇌 속의 시냅스를 제외하고는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낸다고 해요. 즉 내가 생각하던 사고방식 이외로는 그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는 건 당연한 현상일지도. 오늘 들고 온 책은 어린 왕자. 그렇게 메말라가는 어른들이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어린 왕자를 쉽고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출발! 한 사막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추락을 했는데요. 비행사는 엔진을 고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태였어요. 자, 이때 이렇게 생긴 애가 나타나서 갑자기 양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너무 뜬금없는 상황이지만 얘가 너무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무슨 기운에 이끌리듯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요. 비행사가 그림 실력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양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 말고 다른 그림을 그려주는데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은 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입니다. 비행사는 어릴 적에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삼킨 뒤 잠을 자면서 소화를 시킨다. 이런 내용을 어디선가 보고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그린 뒤 어른들한테 보여주곤 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항상 이걸 모자라고 답했고 비행사는 큰 실망을 합니다. 이후에 비행기 조종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넌 이 그림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 뒤 모자라고 답하는 사람에겐 포커게임, 부동산 등등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 말고 양을 그려달라고, 양을. 비행사는 굉장한 충격을 먹고 얘랑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비행사는 양을 그려주는데요. 어린 왕자가 양 그림이 틀렸다고 합니다. 계속 다시 그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조종사는 결국 이런 그림을 띡 그려주고 양이라고 합니다. 진짜 성의 없죠? 근데 어린 왕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야, 아저씨 그림 잘 그리네. 그러니까 이 안에 양이 있다는 거지? 라고 합니다. 이후로 둘은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조종사는 어린 왕자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나는 여기 사람은 아니야. B612라는 다른 별에서 왔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로 왔냐면 이곳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인 B612. 이 별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엔 어린 왕자가 혼자 살고 있는데요. 세 개의 화상과 나쁜 식물인 바오밥 나무를 캐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씨앗 하나가 날아와서 이 땅에 뿌리를 박습니다. 이 별의 크기는 너무나 작아서 바오밥 나무 같은 나쁜 식물이 자라면 매우 성가신 일이었는데요. 어린 왕자는 이 식물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 장미라는 이쁜 꽃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처럼 이쁜 애들은 원래 준비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래도 기다려줘서 고맙고 일단 바람을 막을 유리벽을 좀 쳐주겠니? 라고 합니다. 장미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약간의 텃세가 있는 성격이었어요. 둘은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요. 나중엔 어린 왕자가 좀 질색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기로 해요. 장미는 약간 실망을 하지만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떠난다고? 알았어. 고마웠어. 근데 사실 유리벽 같은 건 필요 없었어. 난 식물이라 바람이랑 친해져야 되거든. 간혹 맹수가 올 수도 있지만 난 가시도 있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있어. 그러니 걱정 말고 얼른 떠나렴 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는 그렇게 다른 별로 떠납니다. 그는 많은 별들을 거쳐가는데요. 각각의 별들엔 다양한 어른들이 살고 있었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권위를 좋아하는 어른, 이유도 없이 무조건 많은 별을 가지려는 사업가 어른, 주어진 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며 맹목적으로 불키는 일을 반복하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사는 어른, 고독함을 잊기 위해 술을 찾는 어른 등등 많은 어른들을 보게 됐는데요. 어린 왕자는 이 별들을 거치면서 항상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다 마지막에 지리학자 어른이 지구라는 별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6개의 대륙은 서로 다른 시간에 불이 켜지고 사업가 어른, 권위의 어른 등등이 섞여서 조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중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면 지구엔 장미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야, 내 별에 있는 장미는 지가 제일 이쁜 줄 알 텐데 장미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면 좀 실망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구를 돌아다니던 어린 왕자는 굉장히 똑똑한 여우 한 마리를 만나는데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길들인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 여우에게 길들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우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길들인다는 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무언가에 대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 발현되기 때문이지. 너는 지구에 있는 장미와 너의 별에 있는 장미의 차이가 뭔지 알고 있니? 그건 바로 네가 직접 보호막을 씌워주고 걔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차이야. 이렇듯 길들임이란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과정이란다. 네가 날 길들이기로 한다면 내 일상도 특별해져서 가령 네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난 3시부터 기뻐질 거야 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는 그렇게 여우를 길들이고 여우의 삶은 가치 있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어린 왕자는 다시 지구를 떠나기로 해요. 그 이유는 장미가 마음에 걸려서였습니다. 여우는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본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한 길들임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넌 지금 펑펑 울고 있잖니? 넌 지금 많은 걸 잃은 거야.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답해요. 맞아. 길들임이란 잃는 것도 있어. 하지만 얻은 게 더 많지. 나는 항상 사냥꾼에게 쫓기는 입장이었어. 그래서 사람 발자국을 보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그 속에 너의 발자국이 있지 않을까 하며 웃을 수 있게 됐어. 전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금빛 밀밭을 보면서도 네 머리색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웃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밤하늘을 보며 저 수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 너의 별이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금빛 밀밭과 저 수많은 별들을 준 거랑 다름없어 라고 하며 둘은 이별합니다. 그렇게 어린 왕자는 최초의 지구로 떨어졌던 사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조종사를 만났던 거예요. 조종사는 어린 왕자가 곧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어린 왕자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납니다. 난 내 별로 돌아가지만 아저씨는 수많은 별들을 얻은 것과 다름없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렇게 어린 왕자는 의도적으로 뱀에게 물려서 육체는 지구에 두고 영혼만이 비육 1, 2로 돌아가면서 스토리는 끝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고방식이 현실적으로 변할 때 어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삶은 조금 재미없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설레는 것보단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의 여정은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별들을 지날 땐 재밌고 짜릿하고 뭔가를 깨우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걸 다 겪고 나면 어차피 똑같구나 라고 여기는 재미와 경험의 완성을 맞바꾸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끝자락에 왔을 때 조금 현명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순 있지만 무언가에 쉽게 설레지 못하는 건 그것 나름대로의 고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건 점점 설렐 일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런 묵묵한 어른들이 있기에 세상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린 왕자의 핵심 가치는 길들이다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익숙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얘 또 이런 행동하네? 또 이런 실수를 했네? 그러다 보면 쉽게 다른 것과 비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익숙한 대상에게도 처음엔 설레는 감정, 함께하고 싶은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누구든 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먼발치 서서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단 지금껏 함께해왔던 그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머리로는 쉽지만 마음으론 참 어렵죠. 왜냐면 우리 사회가 환경적으로 이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많아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보아뱀을 볼 수 없게끔 자극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린 왕자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좀 별로죠? 그래서 시대가 어찌됐든 성과보다 사람의 마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이런 분들 보면 참 멋있게 산다는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현명해지는 대신 따뜻함을 잃어버린다면, 생각은 많은데 질문하는 방법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꼭 좋은 건지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20대 초반 때까지는 새로운 모든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둘씩 각각의 이유로 떠나가고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라는 걸 직접 느낀 뒤로는 어떤 친해져야 될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현명한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차갑게 변해가는 제 자신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흘러가는 인연들도 그 자리에 각각의 추억을 남기고 갔다는 것. 마치 밀밭을 보면서 어린 왕자를 추억하는 여우처럼 저에게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그 각각의 사람들과 추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차피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라고 하기보단 잠시나마 누군가의 좋은 추억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실을 만족스럽게 산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